그러니까 자존감뿐만 아니라 성과가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길 파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은 그 많은 걸 여기서 엄청나게 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짧고 이해하기 정말 쉽고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근데 또 역대급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도구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열린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려는 노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을 믿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백종원 대표님 아시죠? 백종원 대표님이 사업도 많이 하고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성과가 어떻죠? 바빠 보여도? 성과가 다 좋죠. 백종원 대표님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켈리체 회장님이라고 아시죠? 켈리체 회장님은요. 그 큰 사업도 하시면서 세계 여행도 하시고 유튜브 뭐 강의 다 하시잖아요.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다 성과는 어떻죠? 성과도 좋죠. 켈리체 회장님은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왜 HP들은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또 좀 심플해 보이고 그리고 다 성과가 나고 왜 LP들은 항상 바쁜 것 같은데 성과는 좀처럼 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존감. 일단 여러분 자존감이 왜 궁금하신가요? 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자존감이라는 제목을 보고. 누구와 자존감에 대해서 토론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존감에 대한 논문을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결국 목적은 하나잖아요. 뭐죠?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자존감을 왜 높이고 싶으세요?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무언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자존감 높여서 뭐 시합에 나가거나 자존감 시합에 나가거나 자존감 높여서 자존감 100점을 맞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새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 이 정도 말씀을 하세요. 즉,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제 주위에서 자존감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외국 친구들, 뭐 HP들 다 포함해서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존감이 낮아져서 뭘 시작을 못한다, 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자존감이 낮아져서 뭘 못하는 게 맞나요? 자존감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자존감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다면, 즉 자존감만 높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자존감이 많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자 자존감이 낮은 A군 미션을 드릴게요.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닦고 오는 미션을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그냥 할 수 있죠. 왜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할 수 있죠? 너무 익숙하니까 이건 우리가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 365일 내가 지금 몇십 년을 그걸 해왔는데 그죠? 자, 이때는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우린. 얘가 너무 쉽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새로운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방이 너무 너저분해서 수납을 하기 위해서 가구를 하나 주문했어요. 조립식이에요. 도착을 했어요. 꽤 크고 난 이 가구를 처음 봐요. 이 가구를 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니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이걸 어떻게 하죠? 아니 무슨 또 자존감이야. 가구 조립 하나 하는데. 내가 이 가구는 처음이지만 비슷한 조립, 가구 조립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내가 조립을 해봤잖아. 그죠? 아, 정 막히면 이 설명서 보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뭐 좀 시간 걸리면 어때? 어쨌거나 하면 되지. 여기에 무슨 자존감을 들먹여. 맞잖아요. 내가 이 가구 조립은 처음이지만 비슷한 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어려워 보여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걸 못할 거라는 생각. 자존감이란 단어조차를 안 떠올리죠.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만나고 있으니 그럼 A군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혹은 A군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시작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A군한테 아니 왜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존감이 낮아져서 못한대요. 에? 아까 세수, 양치, 뭐 가구 조립, 자존감이란 단어는 생각날 필요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처음 해보는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여기 왜 갑자기 자존감이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내가 처음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난 자존감이 낮아서 안 된대요. 에? 왜 갑자기 자존감이 나오지? 차이가 뭘까요? 아까 것들과 내가 안 해본 거, 익숙치 않은 거, 그리고 가구 조립처럼 비슷한 거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는 영상 수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첫 번째 영상, 자신감이라는 영상, 그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 지금 저는 이걸 찍을 때 조금 수월할까요? 수월해요 벌써. 왜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서 제가 자존감을 공부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무언가를 해서? 아니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세수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처음엔 하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어차피 처음에 하기 힘들고 두려운 건 당연하다는 self-efficacy. 그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그 영상은 꼭 보세요. 자기 효능감.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이에요, 기술. 제가 타고난 자존감이 높아서 이걸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머뭇거리겠죠. 시청자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니까. 근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거리낌이 없겠죠. 왜? 비슷한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립, 세수 이런 것들처럼 한 3년 동안 제가 이걸 꾸준히 하면 그땐 세수하는 것 정도는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LP처럼 저성과자들처럼 유튜브를 처음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당연한 내가 이걸 처음 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what if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욕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매몰돼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저는 그 결론 때문에 또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나는 우선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랬으면 제가 조금 어설프고 뭐 해도 영상을 하나, 두 개, 세 개 찍는, 즉 유튜브라는 걸 파는 대신
어떤 땅을 파게 돼요? 자존감이라는 땅을 파게 돼요. 근데 내 목적이 유튜브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려면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유튜브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이 잘 시작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파야 되는데, 엉뚱한 자존감이라는 땅을 파는 거예요. 자, 백종원 대표님 한번 보세요.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업이 3개, 유튜브 하나, 방송 하나, 이런 5개의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 파시겠죠? 5개 파요. 5개 다 성과와 직결돼 있죠. 근데 LP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유튜브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하나도 자존감이라는 땅, 뭐 다양해요. 강의부터 들어야 된다. 강의에 대한 땅. 수많은 땅을 파는 거예요. 한 6, 7개. 막상 유튜브란 땅만 빼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파는 자체로는 아무런 성과가 안 나오는데 백종원 대표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켈리처 회장님, 사업이라는 땅, 강의라는 땅, 유튜브라는 땅, 심플하게 파죠. 다 성과가 나죠. 그걸 파니까 시간의 문제지. 성과가 나는 땅을 파니까. 켈리처 회장님이 내가 자존감을 좀 더 올리면 지금 성과가 더 잘 날 거야 해서 자존감이라는 땅을 막 파고 계실까요? 이 시간에? 근데 누군가는 그러고 있죠. 근데 이분들도 세수할 때는 자존감이라는 땅을 안 파요. 본인이 자존감이 높아서 세수를 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가구 조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뭔가가 두렵고 새로 해보는 거에 대해선 갑자기 내가 뭔가 다른 거를 잘해야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걸 그냥 해야 돼요. 제가 만약 몇 개월 전에 유튜브 대신 자존감 공부를 지금까지 했으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영상이면 자존감 공부를 안 한 자존감에 대해서 애당초 인지조차 없는 지금의 실제 제이의 지금 영상보다 퀄리티가 좋을까요? 결과가 좋을까요? 택도 없죠. 이미 이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더 심플하게 앞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말고 자존감이 그냥 나를 따라 올라오게.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이 컵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은 이 안에 들어있는 커피예요. 이 커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컵을 올려야죠. 커피를 어떻게 올릴 방법을 아무리 고민해봤자 컵을 안 올리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사실 이 컵 안에는 자존감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컵을 올리면 다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HP들은 컵을 올리는 거에 집중해요. 그리고 나머지 게 다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더 쉽게 제2의 자존감. 앞으로 자존감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저절로 따라오는 J's 포뮬러, 제2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자존감은 갭이다. 갭. GAP. 뭘까요? 첫 번째 G.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하면 돼요. 내가 깨끗해지고 싶다. 그래서 세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납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가구를 조립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되고요. A. 액션. 그 목적에 따라 실행해야 돼요. 다시요. 이거 말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무리 자존감이 만렙이 돼도 새로운 걸 할 때는 어차피 힘들어요. 내가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많이 안 만나본 사람은 자존감을 아무리 높여도 그 행동 자체가 어렵다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댓글 달고 이건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차이를 아시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P 뭘까요? 제가 consistency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 persistency. 지속인데 거의 집착 수준의 지속. 그냥 눈 감고 세수하는 정도의 지속력. 그렇게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자존감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걸 지속하면 올라갑니다. 사실 제 첫 영상에서 다 있어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라고. self-efficacy. 이 제2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느라 자존감에 대한 땅 혹은 기타 불필요한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파느라 성과를 내야 되는 HP들은 소중하게 쓰는 그 성과를 내는 데 쓰는 시간을 엉뚱한 데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존감으로 강의를 하실 거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정말로 비꼬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쓰실 거고 자존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면 그러면 공부하시고 성과를 내고 싶으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파야죠. 마케팅이 막히면 마케팅을 파고 사업하는 방법이 어려우면 방법을 파야죠. 그죠? 오늘 정말 짧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 확신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본인에 대입해서 충분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듣지 말아야 될 자존감에 대해 듣지 말아야 될 충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충고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지 마.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실제 성과를 내는 삶에서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왕이든지 아니면 도망자여야 돼요. 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님이면 그리고 아니면 내 직장 동료거나 그러면 왕처럼 저들을 숙청하라 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도망자처럼 그런 그 사람들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삶을? 그건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대신 어떤 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냐면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긍정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응원의 댓글이 달리면 달렸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만 안 있을게요. 이 사람 나 자존감 낮추는 것 같아 피해야지. 이런 그러니까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삶은 굉장히 피곤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들을 찾다 보면 이 부정적인 거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이 사람들을 찾으려는 내 적극적인 주도적인 노력 그렇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존감 예를 들었지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싱을 부정적이고 내가 뭔가를 피해야 되고 내가 환경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내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난 찾을 거니까. 근데
어라? 직장 동료들도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네? 선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선물이고 안 좋은 것들은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너스 영상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